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잘났다는 사람들이 세상을 다 파탄에 만들지, 못났다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자칭 잘난 사람이 지금 전쟁을 다 일으키고 있잖아. 내 잘났다고. 진짜 바보 같고 천치 같은 사람은 남을 안 해쳐요. 그래서 비유를 아까 천치 같고 바보 같고 무지해야 도에 가깝다라는 얘기는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무지는 그래서 공부할 때 일체 안팎의 몸과 마음과 세계의 모든 법과 또 일체 행동과 쓰고 베풀고 하는 것이 모두 진실의 묘한 작용이라고 보는 것. 그 이제 본체 측면에서 7번째 얘기를 했고, 이거는 작용의 측면에서 봐도 이거는 원래 참 마음의 작용이다 그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미 모두가 다 묘한 작용인데 그 앞에 이제 온갖 생각이 일어나자마자 곧 이것이 묘한 작용 앞에 드러난다. 그러니까 다 묘한 작용인데 망심이 어느 곳에 붙을 수 있겠는가? 그럼 망심이라는 것은 원래 붙을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는, 그런 경지에서는. 그러니까 영가스님께서 무명의 진실한 성품이 곧 부처. 이게 이제 불이법이죠. 무명의 성품이, 무명이 곧 부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둘이 아니다. 본내가 망상이 곧 보리고, 보리가 곧 본내가 보리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중생이 부처고, 그리고 흑개비 같이 빈 몸이 곧 법신이다. 그러니까 이제 지공스님은 12시가에는 첫 새벽 인시여 3시에서 5시 사이에 적었어요. 미친 깃틀 속에 도인의 몸이 숨었도다. 미친 깃틀이란 말이 이제 몸은 미치광이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 도인이 그냥 미친 모습을 미치광이처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도인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시부도에 보면 입전수수의 내용이죠. 입전수수는 손을 내리고 시장으로 들어간다라는 얘기인데 그 시에 보면은 온갖 이 금덩이를 묻히고 이게 술주정뱅이처럼 해가지고 있으면서 우물존에서 교화하고 그 다음에 술집에서 교화하고 부처되게 한다라는 그런 시가 있듯이 그냥 시장 바닥에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그냥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치광이 술주정뱅이처럼 장도뱅이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이 바로 도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속에 도인이 숨었도다. 그리고 앉고 누움이 본래 도인 줄 모르고 다만 공연히 허덕이며 괴로운 수고만 하는구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앉고 눕고 움직이고 하는 게 다 그냥 원래 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수행을 한다라고 헛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안팎의 모두정의 망심을 지는 공부가 바로 이거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9째는 본체가 그대로 작용인 공부니까 그냥 이제 앞에서는 본체하고 작용을 나누어 설명했는데 본체하고 작용을 구분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설명하자니까 그러니까 본체 그대로가 그 자체가 그냥 작용이라는 거예요. 체용이 원래 하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공부할 때는 비록 참된 본체에 고요히 개합하며 한맛으로 비고 고요하나 그 가운데 안으로 신령한 밝음을 숨기고 있으니 본체가 그대로 곧 작용이다. 그러므로 영가스님께서는 성성하고 적적하면 옳지만 성성하지만 망상이면 그르다. 적적하고 성성하면 옳지만 적적하면서 무기면 그르다 하셨다. 그러니까 성성만 해도 안 되고 적적만 해도 안 되고 성성하고도 적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적적한 가운데 무기를 용납하지 않고 성성한 가운데 어지러운 생각을 용납하지 않으면 망상이 어찌 생겨나겠느냐. 이것이 본체 그대로 작용이어서 망심을 없애는 공부다. 이런 걸 구분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사실은. 성성과 적적은. 근데 이제 공부가 덜 되고 처음 공부를 할 때는 마음이 산란한 사람은 산란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적적한, 그러니까 삼매, 집중하는 수련을 좀 해야 되고, 그런데 마음은 좀 가스려졌지만 제대로 살피는 게 부족한 사람은 성성한 살피는 각찰 공부에 또 이제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되는 거는 맞지만 결국은 두 개를 동시에 하게 되면 따로 나눌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된다고 결국은 성성하고 적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0번째 마지막입니다. 체다 용이다 이런 것도 다 그냥 말할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본체와 작용을 다 뛰어넘는 공부다. 즉 공부할 때 안팎을 나누지 않고 동서남북도 가리지 않고 사방과 팔면을 모두 하나의 큰 해탈문으로 삼아 원만한 경지에서 본체와 작용을 나누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나누지 않는다는 게 왜 그래요? 본체와 작용이 원래 하나이기 때문에 나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뛰어넘는다는 말이나 원래 하나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틀 것만큼도 본내가 없어 온몸을 한 덩어리로 두드러 만들면 그 망심이 어디에서 일어나겠는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온몸에 끄맨 자리가 없어 위아래가 온통 둥글다 하였다. 이것이 곧 본체와 작용을 뛰어넘어 망심을 없애는 공부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7, 8, 9, 10, 10번째까지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는 사실은 입전수수에 반본하면서 입전수수하는 과정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우리의 일상의 삶 그대로가 다 본체이면서 작용이고 그다음 막판에는 왜 요 말을 하냐 하면은 본체다 작용이라는 말조차도 쓸데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조차도 뛰어넘어라. 그거를 그래서 흔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체니, 용이니 이게 같은 겁니까? 그런 것도 골치 아프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원래 그런 건데 설명하자면 본체와 체와 용을 나누지만 체와 용이 본래 하나인데 체와 용이 본래 하나다라는 말도 필요 없어요. 이 말입니다. 여기서는 본체 작용을 뛰어넘는다는 말은 원래 안팎고 동서남북도 사방팔방도 전부 다 사실은 뭐예요? 자기 기준에서 나눈 것 뿐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여기 사방에 있어요? 동서남북이 어디 있어요? 동쪽이 어디입니까? 동쪽 기준이 뭐예요? 서쪽의 기준이 뭐예요? 동서남북을 내가 있는 자리에서 동서남북을 가르니까 동서남북이 있는 거죠. 동서남북 원래 없어요. 그죠? 원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없는 게 맞기 때문에 본체다 작용이다 하는 것도 원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는 얘기가 전부 다 쓸데없는 얘기인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대상에 끌려다니면서 분별을 하고 망심을 일으키니까 이 망심의 종류를 어떻게 다스리면 망심을 다스릴까를 굳이 설명하자면 이렇게 10가지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지만 사실은 본래 없는 건데 그래도 참마음이 뭔지 모르잖아요. 망심을 완전히 쉬지 못했잖아요. 그렇거든 이게 또 경지가 첫 번째 경지에서부터 마지막 경지까지 순서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제 10가지 가운데 어느 쪽에 치우쳐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몇 번째 거는 잘 되는데 또 이런 건 또 잘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을 향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가든지 간에 망심이 일어나거든 그때 상황에 맞게 자기 상황에 맞게 공부를 하다가 보면 이제 마지막에 결론입니다. 이상의 10가지 공부는 하는 방법은 다 쓸 필요는 없다. 다만 한 가지 문을 찾아서 공부가 익어지면 망심은 저절로 사라지고 참마음이 곧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라도 제대로 공부를 해서 들어가면은요 10가지가 다 꿰뚫어져요. 근데 공부하는 과정에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런 상황들에 마주하게 된다라는 얘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일단 공부가 끝까지 다 안 됐거든 계속해서 그때마다 부딪히는 상황에 따라서 이 10가지 방법을 다 쓸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말 아시잖아요, 그죠? 이제 어디 열대지방에 나비 한 마리가 나뭇가지에 있다가 날아가면서 날개짓을 했는데 거기에서 요 미묘한 바람이 일어가지고 회오리가 돼가지고 태풍이 돼서 위까지 올라왔다라는 그게 나비 효과예요.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도 이 10가지 중에 어떤 마음을 통해서 마음을 내었던 첫 발심을 하는 것이 나비 효과처럼 처음 마음을 한 생각을 내는 것이 결국은 온 우주 법계를 관통하는 큰 깨달음으로 연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가 익어지면 참마음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근기와 전생 습성에 따르되 이게 지금 우리가 첫 시간에 진심직설이 보조국사의 저서냐 아니냐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도노점수사상의 수신결에는 주장이 됐는데 여기는 진심직설이 보조국사의 저서가 아니다 이런 주장들이 있어서 이게 보조국사의 저작이든 아니든 여기도 보면 사실은 점수사상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보면
근기와 전생 습성에 따라서 어느 법과 인연이 있으면 곧 그것을 익혀나가라. 익혀나간다는 말이 점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10가지 방법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일단 수행하기가 좋으면 그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는 공부 없는 공부다. 이제 갈로는 제가 넣었어요. 공부한다는 생각이 없는 공부예요. 공부를 한다라는 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변에 참 많아요. 그리고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길을 쫓아다니면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자기 공부한 것만 또 다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공부는 공부한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공부예요. 공부한다는 생각이 없는, 공부 없는 공부. 그러므로 마음을 두고 공부 힘을 써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마음을 둔다라는 말은 여기서 참마음만을 마음에 둬야 돼요. 그리고 이 망심을 쉬는 부분이 가장 기묘함으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치우쳐 가장 많은 설명을 하였으나 그래 번거로운 것은 없다. 그래서 우리 이제 챕터를 이렇게 나누어 놨는데 진심직서에서 요 7장이 제일 길어요. 그래서 가장 많은 설명을 했지만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요 10가지를 설명을 했는데 사실은 번거로울 게 하나도 없다. 그냥 망심을 쉬면 되는데 사실은 본체와 작용이 본래 하나고 사실은 본체다 작용이다 나눌 것조차도 그걸 어떻게 나눠? 본체하고 작용을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나눈 것 뿐이니까 본체 작용도 본래 없어요. 안팎도 본래 없고 동사도 본래 없으니까. 그래서 다만 이 습성이 이런 걸 자꾸 나누는 게 우리가 습성이 됐고 교육을 또 그렇게 받았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자꾸 생각을 명료히 하는 게 우리 교육이잖아. 개념을 이해하는 게 세상의 공부가. 그러다가 보니까 끊임없이 진짜 공부는 서양 철학에서 에포케라는 말을 했잖아요. 아까 판단 중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판단력을 기르는 공부를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별을 잘하고 판단을 잘해야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이 돼. 그 세상에서 똑똑하다 보니까 점점 깨달음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고 똑똑하다는 아상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망친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지 멍청한 사람들은 세상을 안 망쳐요. 그렇지 않아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잘났다는 사람들이 세상을 다 파탄에 만들지 못났다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자칭 잘난 사람이 지금 전쟁을 다 일으키고 있잖아. 내 잘났다고. 진짜 바보 같고 천치 같은 사람은 남을 안 해쳐요. 그래서 비유를 아까 천치 같고 바보 같고 무지해야 도에 가깝다라는 얘기는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무지는 진짜 무지가 아니에요. 진짜 바보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심과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무와 무심, 바보, 천치가 진짜 내가 없고 진짜 마음이 없고 진짜 바보가 아니고 뭐예요? 안다는 생각이 진짜 무지. 요거를 오늘 마지막으로 할게요. 자, 무와 무심, 무지. 자, 무아라고 말을 하니까 진짜 내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참나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고 병은 있는데 병 안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게 그러니까 참나 안에 가짜 나가 없는 거를 무아라고 해요. 무심은 진짜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 바탕은 있는데 참 마음에 있는데 그 마음에 쓸데없는 망심이 없는 거를 무심이라. 그럼 무지는 뭐예요? 진짜 무식한 게 아니고 진짜 바보 천치가 아니라 안다라는 것에 망령된 마음인 분별하는 아름아리가 없는 거를 무지라고 얘기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안다라는 똑똑한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세상에서는 무지한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무지의 지. 그게 소크라테스도 했는 얘기가 그거잖아. 네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거.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그래서 번거로울 게 없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망심을 쉬는 법문은 요거만 하면 돼요. 요거 어느 하나를 통하든지 간에 무와 무심 무지인데 이게 진짜 내가 없고 마음이 없고 아는 게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나다 하는 생각, 내 마음을 자꾸 일으켜서 집착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안다라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는 그것뿐이다. 그러니까 번거로울 거 하나도 없는데 일단 어느 쪽을 통하든
여러분들이 망심을 어떻게 하면은 내가 쉽게 내려놓을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통해서 내가 자꾸 경계에 끄달리는 사람이면 경계를 없애는 공부를 한번 해보고, 자꾸 마음이 헷갈리는 사람이면 마음을 좀 없애고 이 세상에 있는 거를 그냥 긍정하는 말, 절대 긍정이에요. 마음은 없애고 세상을 경계를 그냥 둔다라는 얘기는 내가 자꾸 분별하고 좋다 싫다라고 분별하는 바깥 대상 세계를 그냥 긍정을 해보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산은 산 물은 물이라는 게 그 얘기예요. 있는 그대로 산은 산대로 인정해주고 물은 물대로 인정해주고 나는 나대로 인정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보면 좋다 싫다 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이 세상에 짜증나고 막 우울하고 이런 것도 좀 많이 없어질 수 있어요. 현실에서도. 그래서 일단 대상 경계에 대해서 분별하는 마음, 판단하는 판단 중지. 그냥 모든 걸 있는 그대로 긍정을 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도. 왜 이 말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세상이 불평등하고 문제가 많은데 이걸 그대로 인정하고 그냥 두란 말이에요. 이런 뜻이 아니고, 절대 긍정하라는 말은 지금 현재 불평등하잖아요. 여러분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걸 100% 정확하게 이해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땅에서 쓰러진 자 땅을 짚고 일어나야 되지. 내가 지금 문제가 쓰러져 있어. 문제가 많아. 그거를 인정해야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인정하는 게 절대 긍정이에요. 절대 긍정이 뭐 불평등을 그냥 두고 보라, 부조리를 그냥 두고 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부조리가 있으면 부조리가 있다라는 걸 정확하게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절대 긍정이에요. 부조리가 있는데 덮어두는 거 그게 절대 긍정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역설적인 표현들을 잘 이해를 했을 때 내가 진짜 망심이 어떤 거고 진심이 어떤 거라는 게 이제 점점 분명해질 거다. 이렇게 오늘 이제 교재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